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옷슬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된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스 매트리얼에서 영적 존재인 세스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전체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정신과 신체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가지는 생각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까지 오늘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생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되죠.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면 그런 내용의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런 암시에 반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받는 집단 암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이러한 집단 암시에는 구두로나 정신 감흥적으로 전달받는 타인 암시뿐만 아니라 깨어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도 들어갑니다. 의기소침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부정적 암시에 걸린 결과입니다. 당신이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라거나 구제불능의 술주정뱅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고 이미 나약해진 정신 상태에서 암시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암시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시는 그가 의기소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텔레파시 탄약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심상이나 생각을 정적인 심상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내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신은 에고를 자신의 자아로 내세우고
그 말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자신보다는 남들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모습은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 즉,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든다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한 자아상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세상에서 사악함과 고독만을 발견한다면 사악함과 고독에 집착하여 그러한 심상을 외부로 투영하고 다른 광경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관념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약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좋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암시에만 반응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나 남들의 부정적인 사념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결국엔 부정적인 상황을 빚어내고 맙니다. 그런 생각의 강도에 따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두통이 몰려오게 마련이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며 새로운 현재다. 난 이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증상을 잊어버리세요. 다른 즐거운 측면에 주의력을 돌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통이 재발된다는 암시를 육체에게 더 이상 걸지 않게 되죠. 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하죠. 그 후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뽑아내버리는 상상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분노를 속으로 사귀고 무시하게 되죠. 반면에 대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침없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일단 여러분 자신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단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마치 태산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체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애쓸 때에만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적 자아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지만 달걀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듯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고기와 달걀에서 육체적 구성 성분을 얻듯이 생각과 감정에서 정신적 구성 성분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고 장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감정이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치 고기로 꽉 들어찬 냉장고처럼 다른 것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아침에 꽃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햇볕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를 맞을 필요가 있으므로 비가 내리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내게 와서 꽃가루를 가져가길 요구합니다.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햇볕이 비쳐야 하며 비도 일정 시간 이상 내려야 하죠. 그리고 벌들도 A, B, C만 되고 다른 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며 대지도 내 명령에 복종하길 요구합니다. 대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태양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움직이길 요구합니다. 과연 그 꽃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꽃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까요? 태양의 기적적인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질서와 지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의 동작 속에는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할 질서가 그들만의 지식에 따른 법칙이 그리고 명령을 초월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질서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자기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신경체계의 자연스러운 작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성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어김없이 사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자연스러움과 창조성으로 성립된 활동이면서도 의례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엔 자연스러움과 질서가 경이로울 정도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코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하고 있죠. 지구라는 땅 덩어리와 그 외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나무, 사계절, 하늘 등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를 위해 기여한 결과입니다. 즉, 지구의 결실을 맺는 자연과 질서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육체도 거짓된 관념을 투영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퍼스널리티가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퍼스널리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일단 그것이 퍼스널리티 속에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싹트게 되죠.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의 배후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돼 있죠.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삶을 억지로 뜯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